삥! 띵! 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안녕! 예, 화학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는 거는 처음이죠.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가 2학기 2외고사 시험을 볼 때 지금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수업이 많은 반도 있고, 특히 수요일 반 같은 경우는 시험 전에 시험 전주 바로 전주까지 해서 3번밖에 없어요, 수업이 든 날이. 근데 우리가 시험 전주에도 진도를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또 학급마다 유불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모든 반을 다 2시간 만에 이제 여기 강의로 수업을 끝내고,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간 반은 나머지 시간을 이제 각각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떤 반은 유리하고 어떤 반은 유리하지 않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업을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4개의 프린트를 나눠줬을 텐데, 그 중에서 4장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장이랑 두 번째 장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로는 186쪽부터 18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산과 염기 이제 2학기 2외고사 배울 거고,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의 특성들을 각각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산과 염기의 특성을 토대로 이제 3번째 프린트랑 4번째 프린트에서는 산과 염기가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 구별할 수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과 염기, 우리 주변의 물질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산과 염기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과 염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몬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레몬 어떤 맛이야? 그렇지, 신맛이 나죠. 식초도. 그리고 다른 탄산음료들, 탄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산성들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옆에 사진처럼. 반대로 이제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아이를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은 우리 비누 먹어본 친구 대부분 없겠지만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 쓴맛이 나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고, 그 공통적인 성질들은 아래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약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해서 제산제 같은 애들이 있어요. 산성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용액은 먼저 전기전도성이라고 하면 전기가 흐르는지 살펴보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지 살펴봤더니 산수용액은 먼저 전류가 흐르더래요. 왜 흐르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이나 철과 같은 금속을 넣어봤더니 금속과 반응해서 어떤 기체가 발생했냐? 수소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산소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아니라 금속이랑 반응하면 수소기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학반응 시험에서 마그네슘을 우리 대표적인 산성물질 염산 HCl 배웠어요. HCl은 물에 녹아서 H+랑 Cl-로 나뉘어진다는 거 이번 시험 범위에 누적돼서 나오는 거 알죠? 그때 이제 이 H+가 마그네슘이랑 반응을 할 거예요. 반응을 해서 마그네슘은 물에 녹아서 MgCl2라는 이온결합 새로운 물질을 만들 거고, 수소는 기체 H2 기체로 하고, 기체는 이렇게 물 바깥으로 뽀글뽀글 이렇게 기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위쪽 표시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개수를 맞춰줘야겠지. 왼쪽에 마그네슘 하나, 오른쪽에 마그네슘 하나, 왼쪽에 수소는 하나인데 수소는 2개 있으니까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염소도 2개, 오른쪽에 염소도 2개. 맞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넣었더니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대. 원래 무색이었는데 산성을 넣어도 무색으로 변하지 않더라. 왜 그런지 요거는 2번째 프린트에서 지시약 살펴볼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산성일 때는 페놀프탈레인 무색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탄산칼슘 화학식으로 CaCO3라고 해서 물에 녹으면 Ca 플러스랑 CO3 마이너스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번에는 수소기체, 산소기체도 아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더래. 이산화탄소 화학식으로 CO2고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그 전에 쭉 읽어보자. 달걀 껍질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으로 산의 수용액에다가 넣었더니 달걀 껍질 녹으면서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발생하더라. 한번 써보자. 탄산칼슘 CaCO3 아까 염산으로 했으니까 HCl 이렇게 써보면 우리가 CaCl2라는 기체가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물도 생기고 와 이거 화학 반응식 복잡하다.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간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 기억하고요. 여기 왼쪽에 칼슘 하나, 오른쪽에 칼슘 하나. 왼쪽에 얘는 탄소지.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위에 치는 애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Cel이라는 염소고 왼쪽은 CaCO3에 있는 C는 탄소예요. 여러분 C는 탄소, Cel은 염소예요.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은 탄소 보니까 오른쪽에 이산화탄소에 탄소 있네 하나. 그 다음에 산소 3개 보니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맞네. 그러면 H랑 Cl도 볼게요. 보니까 H는 하나인데 여긴 2개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E 이렇게 써주면 왼쪽에 염소도 2개, 오른쪽에 염소도 2개 맞네요. 즉 탄산칼슘은 염산이랑 또는 산성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다. 리트머스 종이 아까 살펴봤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 과일들이 구연산이라고 해서 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과, 식초 이런 것도 다 신맛을 유도하는 거고 과일의 신맛은 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의 어떤 물질 때문에 신맛이 나는지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염기성이니까 염기성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 살펴볼게요. 염기성도 똑같이 전기가 흐르는지 살펴봤더니 전기가 흐르더래요. 전류가 흐른다고 해야겠다. 선생님 다시 쓸게. 전류가 흐릅니다. 마그네슘과 철과 반응. 대부분 마그네슘이나 철과 같은 금속과 염기는 반응하지 않아요. 페놀프탈레인을 넣었더니 산성일 때는 무색이었지만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단백질과 반응.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을 염기의 수용액에 넣어두면 단백질이 녹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대표적으로 비누가 있는데 비누로 머리를 감거나 비누로 세수를 되게 여러분들 세게 하면은 우리가 거칠거칠한 이유가 단백질이 우리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이 일부 좀 녹는다라고 하긴 표현은 그렇고 좀 손상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비누로 세안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마성의 남자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죠. 나는 마성의 피부를 지녀서 여러분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피부 다 금방 노화돼요. 그래서 스킨 로션을 듬뿍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도 살펴볼게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선생님 말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이런 우리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부분이 화장품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가서 여러분 화장품 개발하고 또는 유사 피부 톤에 따라서 비누의 손상 정도를 막아주는 개개인의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죠.
맛은 우리가 대부분 베이킹소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예시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성질을 이해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아요. 쓴맛이 나는데 설탕이나 제빵용 소다로 만든 과자는 우리가 달고나 만들다 보면은 베이킹소다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베이킹소다가 염기성이기 때문이다. 기본 체크 한번 때려볼게. 산과 염기의 수용액은 모두 전류가 흐르는 공통점이 있고 산의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색변화가 나타나지만 염기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붉게 변한다. 페놀프탈레인 아까 맞았었죠? 염기 수용액에 마그네슘 넣었더니 염기 수용액에서 우리가 수소기체가 발생이 아니라 산의 수용액에서 금속이랑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염기 수용액에서 반응이 없었죠. X. 그러면 우리가 산이나 염기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산성을 나타내는 이유, 질산칼륨 수용액을 먼저 적셔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왜 질산칼륨이냐? 질산칼륨은 KNO3로 물에 녹으면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얘들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이온의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묽은 염산만 적셔놓는 실을 올려놓으면 이 묽은 염산이 잘 이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KNO3는 이온의 이동을 도와주는 친구다라는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묽은 염산은 HCl인데 얘도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우리 H 플러스니까 우리 1학기 때 그 이온 결합 배울 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었잖아. 그랬더니 지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느 극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컬러 프린트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린트 안내를 안 했었네. 프린트는 선생님이 리로스쿨에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리로스쿨 1학년 학습 게시판에 1학기 것도 1회고사 것도 올려놨으니까 쭉 보시면 돼요. 정답이 적혀있는 것도 올려놨고 정답이 적혀져 있지 않은 것도 올려놨으니까 쭉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붉게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산을 실험해도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색변화가 발생했대요. 그럼 우리가 음극은 다 H 플러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음극,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해서 색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즉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다른 애들도 다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했다는 뜻은 수소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뜻이구나. 즉 그러면서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살펴볼게요. 산은 우리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른 산 염화수소는 염산의 기체 형태라고 했죠. HCl, 황산 H2SO4, 아세트산 CH3COOH 등은 산은 물에 녹아서 공통적으로 음극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수소이온과 나머지 애들이 있더래.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공통으로 나타나면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식초의 주성분으로 식초에 대략 한 4%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식초 신맛이 나는 이유는 신맛이 나서 먹을 수 있지만 염산은 아무리 묽혀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황산도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가 각각 다른 이유는 다른 성질은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트산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CH3COOH랑 H+. 황산은 SO4E-랑 H+ 2개 나오고요. 염산은 H+ 하나, Cl- 하나.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성 중에서. 염기성을 나타내게 하는 이유로 살펴볼게요. 똑같이 질산칼륨 수용액, 이온의 이동을 돕는다고 했어요. 이온의 이동을 돕는 우리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묻힌 질산칼륨을 묻힌 종이 위에 수산화나트륨 NaOH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수산화나트륨을 적신시로 올려놨더니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푸른색으로 변하더래. 다른 염기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 뭔가 공통적인 친구들이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OH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렀을 텐데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이 나타났고 걔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렀다. 즉 수산화 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그러면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즉 수산화나트륨은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나타나고 수산화나트륨은 NaOH를 갖고 있어서 OH가 있고 수산화칼륨도 KOH가 있어서 OH-가 있고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여기 화학 반응식 볼게요.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NH4 플러스랑 OH-를 나타나더래. 왜 이렇게 되는지는 2학년 때 우리가 암모니아 합성 그리고 산성 염기성을 다시 2학년 때 조금 심화해서 배우거든요. 그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등의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랑 양이온으로 나타나면서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양이온들 때문에 각각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암모니아는 화장실 가면은 여러분들 그 옛날 화장실 가면 고약한 냄새 있잖아요. 약간 시큼시큼한 냄새. 그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인데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칼륨은 무색이고 냄새도 안 나는 무취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특징들은 다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제 풀고 첫 번째 프린트 끝냅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이온. 염산, 아세트산, 질산, 산이네. 산은 수산화이온이 아니라 수소이온이죠. H 플러스. 다시 한번 얘들 화학식 한번 써볼게. 염산 HCl, 아세트산 CH3COOH, 질산은 HNO3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문제. 산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신맛이 나는 거죠. 쓴맛이 나는 건 염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는 산성인가요? 선생님도 조금 헷갈리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게 염기성이니까 선생님이 위에서 잘못 썼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부러 틀려봤어요. 예, 개소리였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위에 잘못 써서 정정 부탁드립니다.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무색이죠. 금속의 반응과에서 수소기체,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 아까 배웠어요. 산은 달걀 껍데기랑 반응해서 탄산칼슘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였죠. 2번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 볼게요. 우리가 염기성을 나타내면은 아까 염기성 대표적인 염기성 뭐였어요? NaOH.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NH4OH 얘도 염기성이었죠. 선생님 리을은 아닌가요? 리을은 여러분들 메탄올이라고 해서 요거 헷갈릴까봐 여러분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얘는 중성이에요. 얘는 왜 중성인지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예외로 메탄올은 중성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탄올이랑 그 다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CH3, CH2OH 라고 해서 또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C2H5OH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도 중성이에요. 요거는 2학년 때 배우시죠. 일단 메탄올, 에탄올 정도는 우리 주변에서는 중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과 염기의 반응식으로 옳지 않은 것 KOH는 이 정도는 꼭 암기해둬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해두기.
KOH는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HNO3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H2SO4는 두 개의 H 플러스랑 SO4E 마이너스, CaOH2는 CaE 플러스인데 잘못 썼네. E 플러스랑 두 개 OH 마이너스. 아세트산이 여러분들 CH3 여러분 아세트산은 여기에다 뺐을게요. 정답은 5번이고 CH3COOH는 물에 녹아서 CH3COO-랑 H 플러스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이번 첫 번째 프린트에서는 마지막 4번. 그림은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졌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용액의 전기전도성 하면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OH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하고 전기가 발생하면 불이 들어오겠죠.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정확히는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넣으면 염기성이니까 붉은색. 수용액에다 금속 마그네슘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건 산성이니까 염기성의 특징은 아니죠. 기억 니은입니다. 그러면 다음 프린트로 넘어가서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지시약 그리고 페이지도 살펴볼게요. 페이지는 188부터 189. 그 다음에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지시약 악수목표 읽어야지. 공통적인 성질 확인하고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 이거 똑같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는 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지시약이라는 게 있는데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을 알려주는 물질이에요. 액성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우리 리트머스 배웠네. 산성일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띱니다. 일단은 요거 다 적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는 산성일 때 무슨 색이에요 이거? 그렇지, 빨간색. 예, 재미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간에 여러분들 지금 수업 계속 듣느라 지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개그가 있어서 빨간 맛을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무 한번 그려볼게. 무가 있잖아요. 무가 울면 뭘까? 무가 울었어요. 무가 울었어. 그러면 뮤인가요? 무유. 무가 울면 뭐야?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뚝뚝. 예, 분위기 안 좋고요. 바로 할게요. 메틸 오렌지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도 노란색.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성이랑 노란색 살짝 이거 염기성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BTB라는 지시약 들어봤을 거예요. BTB는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이렇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외우는 방법은 한 번에 쩔어버리자. 무무 빨주 노초파 이렇게 해서 무무빨은 페놀프탈레인이에요. 페놀프탈레인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빨간색, 산중영이라고만 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틸 오렌지는 빨주노예요. 메틸 오렌지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분 해놓으면 편하겠지. 그래서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주황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 BTB는 노초파입니다. BTB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천연지시약 볼게요.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 포도, 장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걸로 탐구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탐구 주제를 뽑을 때 옛날에 선생님이 저번 학교에 있을 때는 검은 콩을 갖고도 해보고 귤의 껍질로도 해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는 이제 그만하시죠. 여러분들 무는 재미가 없었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천연지시약도 탐구를 해보는 탐구 활동을 해봤었다. 그 다음에 pH라고 해서 pH는 여러분들 우리 수학적인 개념도 하나 설명해드리고 pH는 여러분들 여기에 없네. 수소이온 지수라고 해서 수소이온을 얼마큼 있는지 나타내는 건데 요거 시험에 안 냅니다. 공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로그라는 우리 수학적 개념을 배우고 얘는 수소이온의 몰 농도라는 건데 요거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pH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낸 거고 우리는 1학년 때는 0에서 14 값을 갖고 7을 중성으로 해서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는 거 정도랑 하나만 더 0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 14로 갈수록 염기성이 강해진다는 거를 우리가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0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해지니까 신맛도 더 강해지겠지. 그래서 달걀 노른자는 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토마토는 약간 시고 레몬 엄청 시고 배터리 엄청 쉽니다. 사실 배터리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염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쓴맛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달걀 흰자는 거의 쓴맛이 없는데 베이킹소다 굉장히 쓰고 암모니아수 먹어보고 싶으면 드셔보셔요. 엄청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도 쓰리겠지. 속이 쓰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D. 예, 재미없고요. 오늘 개그 많이 폭발하네. 네, 그렇게 됩니다. 이제 문제만 풀고 끝냅니다. 문제 풀기 앞서서 선생님 잠깐만 물 한 모금만 축이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잠깐 막간에 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셔주면서 ASMR로 선생님의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선생님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피곤할까봐 웃기려고 한 건데요. 예, 분위기 안 좋아졌고 바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우리 배웠던 거네. 이거 다 풀었던 거예요.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 무슨 기체 물에 녹으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기체 그리고 액성은 염기성 이렇게 배운다고 했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반응식부터 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을 써볼게요. 나트륨이 이제 화학 반응식 봤으니까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는 이유는 NaOH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수소기체. 수소기체 물 위에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위에 표시해 준다고 했고 계속 맞춰보자. 왼쪽에 나트륨 하나, 오른쪽에 나트륨 하나, 왼쪽에 수소 2개, 오른쪽에 수소 2개. 근데 수소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3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 산소 하나,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 앞에 2를 써볼게요. 그럴 때는 나트륨 2 이렇게 쓰고 수소 기체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2 이렇게 쓰면 산소도 2개 맞네. 그래서 2개의 나트륨이 2개의 물이랑 반응해서 2개의 수산나트륨 그 다음에 하나의 수소 기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이제 문제 볼게요.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물도는 무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정확한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 요거 2학년 때 배울 거고 무게라고 1학년 때 생각하면 돼요. 물 위에 떴으니까 물 위에 뜨면 밀도는 작죠.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서 이거 NaOH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니까 반응 전에는 중성이어서 양성자랑 전자가 동일했는데 반응 후에는 양성자는 변할 수 없다고 했잖아. 전자보다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전자를 잃었네요. 여러분 전자를 잃으면은 뭐야? 산화야 환원이야. 이번 시험범위잖아. 산화죠. 산화되었다. 전자를 잃었다. 기억 대신에 칼륨을 넣어도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여러분들 디귿 2번이 맞습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복습하고 너무 좋네. 다음은 산과 염기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 A랑 B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염산은 HCl이니까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져서 H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극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발생하고 NaOH 수산화나트륨도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데 Na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 OH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하겠죠. 둘 다 그래서 전류가 흘렀어요. 근데 나의 결과 나는 페놀프탈린에 넣었더니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건 염기성이니까 누구야? NaOH. 그럼 B는 HCl. 이 정도
좋죠. A는 수산화나트륨, B는 마그네슘을 넣으면 산성은 HCl이랑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A와 B에는 모두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전류가 흘렀었죠. 기억, 니은, 디귿 5번. 붉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이온을 넣었더니 묽은 염산은 H+랑 Cl-, NaOH는 Na+랑 OH-로 나뉘어지더래. 가에다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산성에서는 무슨 색이에요? 그렇지, 무색. 나의 같은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띄었죠. 그러면 가에서는 무색. 가와 나를 혼합하면 수용액의 온도는, 이거 우리 다음 시간 거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섞으면 산의 성질이 중화된다, 염기의 성질이 중화된다 라고 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긴 배웠지만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의 혼합용액을 섞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만 배우면 여러분들 H+랑 OH-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나머지 애들 Na+랑 Cl-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음 시간 자세히 배워요.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데, 구경꾼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Na+는 마이너스 극, Cl-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하니까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4번 검정말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이에요. 날숨을 넣으면 우리 선생님 수업 시간 해줬잖아. 여러분의 선생님이 입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입냄새, 선생님 입이라고 할게요. 입냄새, CO2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입냄새가 아니라 자꾸 입냄새에 꽂혔네.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기억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지금 BC에다가 AC에다가 넣고 BTB 용액을 넣었대요.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그리고 검정말을 넣었대. 검정말을 넣는 거는 이제 광합성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광합성, B는 정상적으로 광합성 발생할 수 있게 했고, C는 은박지로 일어났으니까 빛을 비췄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지. 왜냐하면 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은박지 때문에 빛이 다 튕겨 나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만 있는, 검정말이 없을 때는 노란색을 띠고 있다는 건 이산화탄소는 산성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 광합성을 했더니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이 됐다는 건 광합성을 하면 염기성이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한번 여기 다 볼게. 다 과정에서 B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났다. 검정말 있고 빛이 있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은박지를 씌워줬기 때문에 광합성이 안 일어났을 때, 광합성이 안 일어난 대조군 A가 있잖아요. 그럼 산성을 띠니까 노란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생명과학적인 지식도 아주 살짝 좀 포함하고 있네요.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는지. 다음으로 10번, 요거는 중화 반응을 배워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화 반응을 풀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영상으로 찍은 거에 장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다시 시험 기간에 돌려보고 싶으면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또 시험 우리가 한 달 전에 진도가 끝나는 학급도 있기 때문에 그 학급들은 다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게 선생님이 링크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빠이.